네, 지금부터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91인 변호사의 위헌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지의 사실인 살인적인 대학 입시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실시한다라고 할 때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함께 동참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100인의 변호사의 위헌선언도 함께 준비하였고,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91명의 변호사님들께서 위헌선언에 동참을 해주셨고, 현장에도 선언에 함께 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와 장승진 정책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법률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이신 박다혜 변호사님께서 선언문을 낭독하신 후에 김누리 중앙대 도고동문과 교수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 박은선 변호사님,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이현우 교육학과 대학생, 조수영 고3 학생 순서로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이후에 구호 제창한 후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자회견 이후에 오늘 헌법소원 청구와 변호사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쟁교육 고통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는 학생선언, 학생 백인선언, 교사 백인선언, 학부모 백인선언도 차례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교육 부이자 교육 연구기관을 자처해 왔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각종 실태와 현안을 분석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시민들과 함께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시 경쟁 고통을 해결하는 일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이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경쟁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 운동에 착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적인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대학 입시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입니다.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변별시키고 이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수십 년 묵은 그 인식 속에 학생들이 경쟁교육 고통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지가 오래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괴리감,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학 서열과 이에 따른 직업에서의 임금차별,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초 종구에 걸쳐 전투와 같이 치러지는 경쟁교육을 어른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지난 7월 사교육 걱정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용 위원장과 공동으로 조사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조사, 그 결과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경쟁교육 대학 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쟁교육 대학 입시로 인해 더 많이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81%, 학부모 80.9%는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의 해결 과제라고 호소했습니다. 2021년 출산율 0.81, 2022년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경쟁 교육으로 죽음을 떠올리는데도 언제까지 상대평가라는 과도한 변별로 경쟁을 시켜야만 하는지 이제 어른들이 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 결과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고3의 경우 7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걱정이 재학 고교 유형별로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도 고교생 3명 중 1명은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한 주 대여섯 번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로 혼밥을 하면서 끼니를 때우는 소위 흡밥 보고서 속의 아동들의 삶은 정말 참담합니다. 어른들은 주당 40시간, 최대 50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가로사 60시간을 가로사 인정 노동 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50시간에서 80시간까지 학습 노동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흥미와 동기저하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통제적인 학습 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유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경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손쉬운 수단만을 추구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국내 학생들이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대한 흥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또한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살인적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는 청구인들의 학습 의욕을 상실시키고 더 깊게 사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거세시키는 등 진정한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평가로 인해 수능 선택 과목의 선택이 왜곡되었다는 결과는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유불리로 인해 학생의 적성과 흥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겠다는 교육적 목표는 형해화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대입 상대평가가 야기한 경쟁교육 고통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안기고 있는 인권 침해의 수준의 현실을 사교육 걱정과 90명의 변호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오늘의 헌법 소원 및 유언 선언에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송은 어렵습니다. 청구 요건부터 본안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청구가 아닌데다 우리 사회의 형식적 공정에 대한 익숙함과 관성으로 위헌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명의 변호사님은 상대평가 위헌성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속되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교육 걱정과 90명의 변호사는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 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삶과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다음으로는 상대평가 위헌 90인 변호사 선언문 낭독을 박다혜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대평가위원 90인 변호사 선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폭력적 경쟁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교육권, 나아가 생명권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지금 또 입시 경쟁의 억압으로 많은 학생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고민하거나 시도하고 또 죽어간다. 그 주범 중 하나는 상대평가로 인한 끝없는 경쟁 체제이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1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고 주입한다. 조노선 거슈니 교수는 한국의 입시 경쟁 상황을 보며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과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0대는 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터로 인식한다.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미래의 불안에 의해 잠식당한 지 오래이다.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사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거둔 승리에 대한 강요, 단 1%를 변별하기 위한 평가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명문대 진학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입시 경쟁을 만든 대입과 상대평가는 법치주의에 위반한다. 공정한 변별과 산발이 아이들의 생명,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협력하는 공동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성의 함양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을 줄 세워 산발하는 기성세대의 간편한 계산법이 경쟁에 내몰린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학업 경쟁 때문에 죽어간 아이들을 두고 볼 것인가?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경쟁과 변별로 얼룩진 상대평가가 위헌임을 선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을 살리는 판단을 해줄 것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2년 11월 10일 202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둔 오늘 대입시 상대평가위원회 선언하는 법률가 일동. 네, 다음은 6분의 발언이 있겠는데요. 김누리 중앙대 도고동문과 교수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 박은선 변호사님,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님, 이현우 교육학과 대학생, 조수영 고3 학생 순서로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10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교육으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울하게 만들고 행복감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집회에서도 보았듯이 그냥 평범한 아이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자해나 자살을 일상적으로 그런 충동에 시달린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한국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표에 이미 나와 있죠.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적당히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신문이죠. 르몽드에서 한국 교육을 취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러한 불행 상태에 우리가 방치해 둘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이런 불행 상태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늘
불안 상태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이 경쟁교육은 우리 사회를 연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끝없는 경쟁의 거대한 정글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연대가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더 끔찍한 것은 이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 지구상의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경쟁교육 속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기형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교육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불행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아주 기형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선언은 이러한 경쟁교육의 그런 성체에 갇혀서 불행을 운명처럼 느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해방하는 최초의 그러한 해방의 총성이 울리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월 10일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경쟁 교육에서 해방되는 그 첫 번째 저항의 총성이 울렸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조만간 우리 아이들을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100여 분에 가까운 변호사님들이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필두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행복한 웃음을 되찾는 그러한 세계가 서서히 열려가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한국 사회가 인간 존엄을 가장 중시하는 기품 있는 사회가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 소송을 제기하신 변호사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태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회학자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했는데 그 골목은 대단히 좁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156명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금방 선언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한 해 자살하는 숫자가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반 정도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이 어떤 교육 치욕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책을 썼는데 그 교육 치욕의 원인은, 자살하는 원인은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상대평가로 몇몇 명문대학을 가려는 거죠. 그래서 대학 병목과 시험 병목이 극단적으로 합쳐져서 이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살인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을 자살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체제 때문에 이런 자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우리의 입시 지옥이라는 것은 매년 이태원 참사를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112가 없습니다. 어디에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국가에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112 구조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어떤 전문이라든지 법률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왜 매년 똑같은 참사냐 이런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는 4개의 입구가 한꺼번에 몰려 있죠. 해밀턴 호텔 양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이태원 역 1번 출구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국가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적인 경쟁이라는 건 국가가 지금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시각화하기가 힘듭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걸 시각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의 학생들이 그 좁은 골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참사가 매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접근으로는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접근, 사회적인 접근을 해야만 왜 이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도 같이 보아야만 왜 이 헌법 소원이 정당한가, 왜 이 헌법 소원이 112 구조 요청인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사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힘을 합쳐서 이 소송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사입니다. 사회적 참사입니다. 사회적 참사가 매년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헌법재판소는 이런 학생들의 112 구조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박은선 변호사입니다. 저는 과거 교사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정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매년 매 시간 교실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학생들의 불행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교사 시절 행복하지 않은 교사로서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 없고 계속하여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있다면 그 전쟁을 지휘하는 자로서 매 순간 경쟁 교육을 시키는데 불행한 그런 교사 시절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교사, 이런 행복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로 살아야 되나, 또 다른 세상이 없나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나라들, 또 다른 교육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 나라들에서는 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그 시기에 오늘을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연구하다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미 1972년부터 몇 해에 거쳐서 모든 국민에게는 대학 교육에의 균등한 참여권이 있다. 이것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에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만약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교육은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 교사와 학부모의 삶, 우리 사회의 삶들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에 평가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육평가란 학생들이 지금 도달한 위치가 어디인가, 도달한 수준이 어디인가, 무엇을 더 교육해 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측정하고 줄 세우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교육평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교육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았습니다. 교육권뿐만 아니라 수명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청구서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생명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는 너무나 흔해서 언론에서도 조명하지 않을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상대평가입니다. 하지만 상대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상대평가가 위헌임이 선언되고 절대적인 기준, 자격만 갖추면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선언되게 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 자격을 갖추면 모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균등한 교육 참여권을 교육권의 하나로서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아이들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함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바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그다음에 수능 시험에 관한 각종 계획 등입니다. 수능에 대한 계획, 방향, 공고 그리고 생활기록부 내에는 등수, 표준편차, 백분위 점수 이와 같은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의 목적에 교육평가의 목적에 반합니다. 우리 국민의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평가들이 교육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참 참담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교실은 거기는 교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독서실, 예, 교사는 독서실 관리자, 예, 거기에 이렇게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입시가 아니면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선생님들은 다른 배움, 삶의 본질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치면 그것이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인터넷 강의를 찾아가고 이제는 심지어 교실에서도 헤드폰을 끼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교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공부가 배움이 이 입시 아니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분당에 한 유명한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서점에 들러서 산 책이 뭐였냐면 문제집이었습니다. 문제집 몇 권을 사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 겁니다. 시집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그 아이가 문제집을 산 것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실한 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존재를 부정할까 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디가 끝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그 끝을 모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의미 없는 문제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시대를 준비해야 될 그 학생들에게 과거의 그 산업화 시대에 낡은 제도를 들이밀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기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우정을 나눠야 됩니다.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고 할 때에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학생들에게 이 행복을 박탈합니다. 친구랑 경쟁하게 하고 그 친구들을 경쟁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은 그 학교에 있었던 추억을 거대한 전장터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쟁터가 남긴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게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불안과 우울과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학생들이 이걸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이건 국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한 시스템입니다. 명백하게 우리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박은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이 잘 달성했는가 그거를 측정해서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배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줄 세우기에 몰아넣는 순간 학생들은 넓은 배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는 배움이기 때문에 문제집을 하나라도 더 풀어서 내 친구보다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는 이 경쟁 속에서는 다른 어떤 배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엄격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대평가 위원 심판 청구는 이 교육을 왜곡시키고 어린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며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온 사회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을 우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하는 요구이자 호소입니다. 부디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발언자로 참여하게 된 이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곳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경쟁교육보다는 경쟁학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쟁을 학습했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것인데 저는 경쟁의 문화, 경쟁의 분위기를 너무 많이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는 내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등급은 4%, 2등급 7% 해가지고 학생들을 순위별로 쭉 나누는 것인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학생들은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나 또 시험 망했어. 한강 가고 싶다. 이대로 죽고 싶다. 망했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서 잘 봤다. 나 진짜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3년, 6년, 12년 동안 학교 생활에서 쭉 축적되다 보면은 되게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경쟁학습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학교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우리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곳입니까? 기업에 필요한 뛰어난 1등을 선발하는 곳입니까? 그게 아니면은 학생들이 정말 마음껏 배우고 배움의 주체로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만 있고서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미래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 교육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아이비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학습 과정이 마련된다, 이런 이야기들 좋은 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상대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수능이 그대로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선배들이 교생 실습을 갔다 와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평가 중에서 아까 앞서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교육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실제로 교생 실습을 해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탄탄하게 상대평가 제도가, 이런 내신 제도가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부담 없이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시간에 오히려 학원에서 나눠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되니까 시험을 안 본다고 했더니 그 이후에 내가 내년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년에 더 이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밀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학생들은 학원으로 향하고 부모님들도 오히려 더 학원으로 가라고 독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미래교육 운운하기 전에 먼저 정말 중요한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상대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사범대에 다니면서 윤리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지금 이 제도와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교사로서 되게 부끄럽고 되게 슬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윤리가 정말 학생들이 삶 속에서 녹아드는 윤리가 아니라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고 정말 내가 받았던 고통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전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주체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자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해야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가 무엇인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질문을 함께 풀어나가는 저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고3 학생으로서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인천의 청소년자치학교 은하수에서 활동 중인데요. 그 연대가 모토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곳인데도 저는 항상 혼자서 타인과 성과를 비교하며 내가 실패했는지 자꾸 되묻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삶 절반이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 무의미한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든 것도 대단한 상을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말고사 보는 날 아침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아침으로 먹었던 제 생일 케이크를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바로 토해버린 것입니다. 학교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시험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바퀴벌레처럼 한 살 더 먹은 것 같아서 빗물 웅덩이에 쭈그려 한참 우렸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저와 다르게 지금을 즐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보다 더 힘들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면 모두 불필요한 상처 없이 세상으로 자유롭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분의 발언 감사합니다. 시간은 구호를 제창할 텐데요. 제가 헌법재판소는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 위원으로 결정하라 하면 결정하라를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 위원으로 결정하라. 다시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 위원으로 결정하라. 네, 다음은 오늘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해 주신 변호사님들의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이 있겠습니다. 네, 현수막 앞에서 촬영하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